퍼스널 브랜딩, 위대한 기업의 브랜딩 공식, 개인의 무기가 되다. 거대 브랜드의 구축 메커니즘을 해체하고 나, 개인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아우라로 인식하는 브랜드 연금술 가이드. 브랜드는 단순한 상표를 넘어 고객 충성도와 조직의 충성도를 가져다 주는 무형 자산이자 가치의 그릇으로 진화했습니다. 마켓 1.0 시대는 이성과 세일즈 중심이었죠. 즉 물리적 필요에 의한 구매였습니다. 마켓 2.0은 감성이 중요했고요. 이성과 감성을 지닌 영리한 소비자로 간주합니다. 마켓 3.0은 영성, 스피리추얼을 강조하고 2010년 이후의 시장을 말합니다. 기능적, 정서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영적 가치까지 담아내는 소비자로 인식하지요.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 관점과 기업의 관점으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랜드란 미국 마케팅 협회 AMA에 따르면 판매자 개인이나 단체가 재화와 서비스를 특징 짓고 경쟁자의 것과 차별화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름, 어구, 심볼, 디자인의 조합을 말하죠. 브랜드란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상징적인 도구이고 품질 표시 및 보증이며 제품 생산자와의 묵시적 약속 및 계약인 특별한 기호입니다. 브랜드란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기업 경쟁 우위의 원천이며 재무적 이익까지 보장해주는 특별한 기호인 겁니다. 브랜드 아이덴티티 명문화 프로세스입니다. 기업이 만든 로고, 네임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가치를 경쟁 기업과 차별되게 인식시키는 정교한 이미지 빌딩 과정이지요. 첫 단계는 기업 철학의 반영입니다. 즉,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경영 정신, 조직 문화, 브랜드 토대로 하지요. 스테이지 2 두 번째는 MVVS라 해서 미션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즉 미션 사명과 V 비전과 또 V 밸류와 마지막 슬로건 S이지요. 스테이지 3는 브랜드 아이덴티티의 패키징으로 브랜드 개성과 컬러와 숫자를 말합니다. 브랜드 요소의 전략적 관리 5가지 진단을 보면 브랜드로 규정하고 상표로 등록할 수 있는 수단, 네임, 로고, 캐릭터, 징글, 패키지 이것이 갖춰야 할 필수 조건입니다. 브랜드 요소가 갖춰야 할 5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 기억 용이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미 전달력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전환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네 번째는 적용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법적 보호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브랜드 이미지의 차별화입니다. 인식의 갭을 메꾸는 거죠. 브랜드 아이덴티티는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브랜드의 모습이자 비전과 목표입니다. 바로 자아 정체성과 자기 자각이지요. 차별화 프로세스는 어떤 곳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정체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아이덴티티와 이미지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의 정도를 분석해서 이를 줄이기 위한 계획과 실행인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입니다. 자신의 이미지와 부합되는 브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와 자아와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브랜드 이미지는 실제 소비자들이 특정 브랜드에 대해서 가지는 연상과 인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각의 툴킷 1, 컬러 브랜딩입니다. 바로 정체성의 시각적 매개체가 되는 거지요. 컬러 중에서 레드 컬러는 코카콜라가 대표적이며 이는 태양과 불과 정열과 사랑과 식욕을 나타냅니다. 반면에 블랙은 샤넬이 대표적이며 밤이나 어둠, 세련됨, 모던, 도시, 암시 등을 대표합니다. 세 번째 그린은 스타벅스가 대표적이며 숲과 그리고 평화와 중립과 보존과 풋과일과 안정감을 표시합니다. 블루는 티파니가 대표적이며 바다, 하늘, 성스러움, 행복, 희망을 표시하시죠. 보라색 퍼플은 예술과 신비스러움, 고귀함, 희소성을 표시하며 아나수이가 대표적입니다. 감각 툴킷 두 번째는 숫자 브랜딩입니다. 함축과 포지셔닝이죠. 이미지를 빠르게 전달하고 제품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각인시키는 가장 유용한 포지셔닝 도구라 할 수 있습니다. 넘버 3는 자일톨 껌이죠. 333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화롭게 완성된 수이며 3의 일체를 표시하는 게 바로 3입니다. 넘버 5는 K5, SM5 등 만남이나 결합이나 인간이나 신체나 감각이나 방어 중심을 표시하지요. 넘버 7은 777 완전 체계 만남의 숫자를 표시합니다. 브랜드 감성화입니다. 충성도를 활성화하는 세 가지 감성 버튼이 있지요. 충성 고객들의 행태는 고객과 브랜드와의 감정적 유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강력한 브랜드의 충성도는 반복 구매, 브랜드 애착, 태도적 충성도로 이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사랑이라는 것, 향수라는 것, 그리고 감정적 유착이라는 것, 긍정과 희망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버튼 1 향수 노스텔지어는 과거의 위로를 현재로 하는 거지요. 심리적인 메커니즘을 보면 사람은 현재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면 과거를 회상하며 좋았던 장면을 기억 속에서 찾아내 현재의 위로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레트로 마케팅의 전략을 보면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소비자들에게 변하지 않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안정감과 정서적 만족감을 제공하지요. 기성세대와 신세대 소비자를 연결하는 강력한 중간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겁니다. 버튼 2는 긍정과 희망입니다. 즉 재미와 응원을 통한 연대이지요. 대표적으로 응원 마케팅과 자유 드림 마케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응원 마케팅은 지갑이 얇아지는 시기, 직장인과 소비자의 마음을 달래고 기운을 북돋아주는 캠페인이 대표입니다. 이 시기나 유통업계의 힐링 이벤트에서 활용되지요. 자유 드림 마케팅은 꿈 성취를 지원하고 자유를 표방하는 브랜딩입니다. 예를 들어 KB 드림톡이나 네파 자유나 KTNG 상상 드림 프로젝트가 해당됩니다.
브랜드가 소비자의 조력자이자 치어리더로 포지셔닝을 할 때 발생하는 강력한 감정적 연대를 하게 됩니다. 버튼 3는 사랑 러브마크로의 진화입니다.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 소비자가 브랜드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게 만드는 궁극의 감성화 단계이지요. 브랜드와 소비자 사이에 뗄 수 없는 감정적 유대감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한 아우라 브랜드의 세 가지 원칙을 보면 원칙 첫째는 물리적 시간 타임입니다. 최소한 한 세대의 축적이 필요합니다. 즉 30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데만 10년이 걸리고 이미지를 차별화하는 데 10년이 걸리고 감성화 작업에 적어도 10년이 걸려서 30년이 축적되어야 결국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우라 브랜드의 두 번째 원칙은 글로벌 장소 스페이스입니다. 글로벌 경제 세계 중심지 중에서 최소 3개 이상에서 인지도와 충성도를 확보해야 하는 겁니다.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보편성을 가져야만 아우라 브랜드가 되는 거지요. 원칙 세 번째는 오리지널리티입니다. 해당 산업의 역사가 될 수준의 독창성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장인정신, 크래프트맨십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매니아 소비 문화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위대한 브랜딩 공식, 개인에게 완벽히 치환되어야 하지요. 기업에서 개인으로, 즉 기업의 자본이 개인의 재능으로, 기업의 철학이 개인의 핵심 가치 코어 밸류로, 제품과 서비스가 전문적인 능력으로 엑스퍼타이즈로, 시각적 패키징이 퍼스널 이미지의 총체 즉 이미지로, 아우라는 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닌 겁니다. 남과 나를 구별시켜주는 핵심 가치를 발견할 때 개인도 아우라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 당신 자신이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어야 합니다. 브랜드를 소유해야 성공하는 시대가 찾아왔지요. 당신이 가진 재능, 당신이 가진 전문성, 그리고 당신이 가진 이미지를 총체적으로 설계하십시오. 구조적인 청사진에서 감성적인 아우라까지 이제 당신만의 브랜드 연금술을 시작할 때가 되었습니다.